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민수 대표와 함께 나눌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상호관세 발표, 탄핵 선고 전 요동치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확실히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급락 아니면 급등 이런 말들이 자꾸 반복되는 시장인데 오늘은 또 관망 심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간은 좀 가라앉은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장 이 투자 포지션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네,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오늘은요. 맞습니다. 예, 그냥 눈치만 보고 예. 대굴대굴 굴리다가 어디로 갈지 고민만 하는 상황들이고 예. 특히 외국인들 이렇게 강하게 선물, 현물, 코스닥까지 네. 다 매도가 나오게 되면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거친 생각과 네. 불안한 눈빛과 그걸 바라보는 시장. 예.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전혀 이제 모르는 상황 쪽에서 그냥 모르겠다 내일 그냥 관세 어떻게든 나오고 그에 따른 이제 시장 반응 보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오질 않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의 지금 거래 대금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거의 그냥 완전히 말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냥 그나마 다행히 기관이 특히 이제 연기금이 네. 이번 주부터 시장이 또 2,500선 초반이나 그 밑으로 밀리다 보니까 열심히 들어오네요. 그래서 PBR 0.8배는 못 참지. 그래서 들어오다 보니까 예. 너무 낮은 가격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이어지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버틸려고는 합니다. 예. 버티는 게 말 그대로 버티는 거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전환돼서 탄력을 가기 위해서는 약한 2,550선, 2,500선 중반 정도 가기 시작해 그다음에 탄력을 받을 텐데 네. 그게 가기에는 관세 와야 되고 그 다음 날 쉽지 않아요. 예, 금요일 날 이제 또 그 결과를 봐야 되니까 정치적으로. 네, 예. 그거에 따라서 거기도 또 만만치 않죠. 또 이제 지금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좀 빠질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다 네. 체크하다 보니까 일단 플레이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이럴 때는 일단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네.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들어왔다. 네. 종목들 중심으로도 2차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네. 아니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심할 정도죠. 예, 심각합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격 들어간다 그러면 용기를 얻고 좀 사는 대응은 필요하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정쩡한테. 그러니까 지금 같은데 가장 안 좋은 전략이 그거 같아요. 올라간다고 따라갔다. 네.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올라간 종목들을 가지고 고점에서 딱 잡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최근에 사실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네. 고점에서 잘못 타이밍 들어가면 정말 곤란하죠. 잘못하게 되면 그냥 15% 20% 그냥 훅 밀리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딱 기준 잡고 이 정도까지 밀린 거 아니면 이 정도까지 좀 싸진 종목들은 여기서 내가 한번 대응해 보겠다라고 하는 나만의 지지권과 나만의 자리 쪽에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역시나 시장 제대로 가려면은 이번 주 끝나고 네. 다음 주 초에 잡는 방향 보고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상호 관세 발표 이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5시가 될 때고요. 자, 거기다가 정말 국내에서 중요한 건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죠. 4일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정이 되면서 이런 이벤트들을 눈치를 보는 시장의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이런 해소가 돼야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자,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 이 남은 재료는 역시나 실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그 다음 근처로 보면 이제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죠. 네, 예. 맞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이번 주가 다음 주인지 다음 주일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이번 주라고 하게 되면 참 예. 일정도 꽉 차 있네 이번 주. 그렇습니다. 네, 그런 다음 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예. 일단 그런 관점 쪽에서 실적 관련된 쪽도 삼성전자가 포문을 열 거고 게다가 또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변화를 볼 텐데 예. 일단 실적은 이번에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들은 작년에 이어왔던 분위기까지 본다 그러면 아마 실적은 안 좋지만 주가가 방어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실적이겠다. 상저하고를 보이겠다는 쪽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 분위기가 그렇게 이어지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또 지금같이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된 시기에 예.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차피 트럼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몇 이제- 달째입니까 지금? 앞으로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지겨워요, 솔직히. 지겨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모든 게 예. 시장들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에 관세였고요. 네. 관세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또 얘기를 할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관세를 우리가 왜 때렸느냐?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때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원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 그거가 아무래도 첫 번째는 무기 이런 쪽일 것 같고 예. 보니까 또 행정명령 사인한다고 하죠. 예. 네, 무기 쪽도 자 기대해. 뭘 원할지 모르니까 다양하게 준비했어. 그러면서 무기 나올 거고. 이게 또 호재가 있을지도 모르고 악재가 있을지도 모르고 이 방향성이 좀처럼 예상은 안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쪽이고 또 두 번째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두 번째 준비했어. 가스 받아라. 이러면서 예. 이거 그냥 간단하게만 짚어봐도 계속 나오네요. 그렇겠죠. 예. 원하는 거를 얻을 때까지.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럴 겁니다. 또 수입산 소고기부터. 네. 그리고 또 자동차도 아니 왜 우리 미국산에 대한 차별을 하니? 이것도 하면서 여러 가지가 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정책들이 강화됐을 때마다 또 거기를 또 카드를 보여줄 때마다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 그나마 수혜주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눈에 가시화되는 쪽들은 LNG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LNG. 예, 가스 관련된 쪽들. 이건 어차피 지금 유럽도 지금 러시아랑 손절을 했고, 네. 그럼 이제 구매할 쪽을 찾는데 자꾸 거기서 그러면 관세와 LNG. 그래서 너희는 러시아 거 말고 우리 거 써라. 라는 쪽으로 네. 대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중동이나 뭐 호주나 이런 거 됐다. 미국에서 사라.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그러면 관세 요만큼 깎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특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력 쪽들도 저 이제 좀 값싸게 또 대량으로 많이 들어오는 가스가 이어진다. 그러면 그런 네. 동안 화력 발전 쪽들이 또 전 세계 오. 우리도 그렇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예, 전 세계적으로도 또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예. 그런 쪽이나 아니면 또 운반할 때 들어오는 또 LNG 운반선에 들어가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 이것도 다 생각하게 되면 아마 그쪽에 대해서 뭐 미리 관세 다음은 여기에 역점을 둘 것이다. 그럼 네.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보면서 대가는 게 또 맞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LNG 쪽은 계속 또 챙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 밖에는 수입 소고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하게 되면 뭐 미트 글로벌? 미트박스? 예. 예. 미트박스라는 회사가 있죠. 예. 그게 또 그런 쪽도 연결이 되나? 뭐 이런 쪽까지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당장은 또 이제 뭐 관세가 어떻게 매겨지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좀 지켜보되 다음 트럼프 전략이 뭘까라고 고민하면서 그걸 좀 대응하는 전략들이 더 중요하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적도 실적이고 참 트럼프 말 정책 불확실성 이건 또 계속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기 때도 그렇지만 2기 때도 여실히 이런 불확실성 변수들을 자꾸만 뿌리고 있는 트럼프 말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까요? 정말 어려운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중에서도 LNG 관련해서 이슈가 자주 부목돼서 나왔었는데 앞으로도 그 이슈들이 또 불거질 수 있다. 그래서 관련주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챙겨봐야 될 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월 수출입 데이터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이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관련된 종목들의 등락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자료거든요. 자, 수출입 데이터 발표 후에 섹터별 움직임 좀 쫓아주시죠. 네, 어릴 때 발표됐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가장 그래도 눈에 띄는 게 반도체 선방한답니다. 네. 2월 달에서 3월 달도 반도체 괜찮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돌리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들은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여전히 계속 매도로만 진행되는데 이 가격에 그래도 업황 돌아서게 되면은 못 참지 않아?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여기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예. 그 밖에 이제 선박 쪽이죠. 선박 쪽 지금 보니까 51% 증가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붙어가는 미국 쪽의 스토리와 함께 실적도 이제 상향 기조로 돌아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만큼 조정도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35만 원대에서 30만 원이 무너질 정도로 들어왔다 그러면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슥 또 고개를 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쪽은 좀 안타까운데 중대형 변압기 네. 이쪽 같은 경우는 43%가 증가했습니다. 오. 이것도 괜찮은데 지금 네. 시장 분위기는 HD 현대일렉트릭은 또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밀렸다가 계속 자리를 못 잡고 있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들은 그러니까 아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AI 인프라와 함께 같이 움직이면서 올라왔던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예. 미국 시장에서 AI 인프라 관련된 쪽들을 자리 잡고 심리가 좀 좋아지기 시작해 그다음에 턴한다.
일단 지켜보자.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가격 메리트는 며칠 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 네. 30만 원대 밑에서는 나와 있는 상황들인데 그게 완전히 완료돼서 다음 저항권대를 이어 넘어갈지는 지금 벌써 31만 원대 중반, 뭐 35만 원대가 정말 좀 저항이 좀 크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화장품 미미용기기 다 20%대 중반대까지 다 돌아섰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강하게 또 저점에서 좀 올라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좋아요. 네, 발만 이제 미져라. 예. 발만 있지 않다. 손도 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실리콘2에 대한 변화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미용기 쪽도 강세죠. 요즘 네. 뭐 거의 파마리서치는 이제 저기 아주 좋습니다. 별이 되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머지 종목들 쫓아가다 보니까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또 힘내서 또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급등했던 거 말고는 뭐 거의 신고가 위치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쪽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또 다들 뭐 톡신, 또 필러 거기다가 네. 또 막 뭐 이렇게 고주파, 저주파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막 시술은 뭐 기본 관광 코스죠 요즘에. 네. 예. 그 시술이 거의 기본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좀 더 확대되는 또 근데 지금부터가 또 성수기예요. 관광의 성수기. 그렇죠. 그러면 더 잘 될 거 아니냐. 예. 그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고 나서 이 섹터별 움직임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좁혀 들어가도록 하죠. 관심 섹터와 종목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러면 대표님, 네. 이런 전반적인 시장 상황 속에서 이 관심들 만한 섹터와 종목이 있다면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이제 종합해 보게 되면 예. LNG 쪽 관심 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중에서 한 종목만 고른다 그러면 네. 태광 같은 경우가 제가 사실 그 시황 중계를 할 때도 네. 참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태광이었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예. 왜냐하면 큰 빛이잖아요. 예. 큰 빛을 보는 태광이니까요. 태광,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빛이 비춰지기를 좀 기대하면서 또 피팅밸류 쪽은 뭐 성광밴드 태광 거의 네.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조정 충분히 받았고 거기서 다시 움직인다. 그리고 또 실적 대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업황이 돌아서게 되면은 이 회사의 ROE는 뭐 거의 20%대 가까이도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괜찮다. 안쪽에서 계속 눌림 목적에서 잡아보셨으면 계속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사실 뭐 내려왔을 때도 뭐 엄청난 하락까지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네, 이런 지지권들에 닿기만 하게 되면 계속 버텨냈었죠.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돌린다 그러면 아이고 이럴 때 이게 눌림 목대 잘 산 또 변화가 이제 이렇게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아까 미용기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꽤 여러 눈에 띄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쪽에서 상장했는데 네. 생각보다 좀 그렇게 좀 덜한 모습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의료 미용기기 쪽에 네. 갖고 있는 회사 쪽이 아스테라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스테라시스 저는 좀 약간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신규 상장했으니까. 예. 네, 그런 쪽에서 뭐 쿨페이지부터 나오는 오. 지금 하이프, RF 이런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일단 매출은 올해도 지금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년에 뭐 300억대가 안 되다가 올해 한 500억대 가까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쪽에서 기대감은 좀 높은 상황들인데 네. 이런 실적 변화에 대해서도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 주가가 충분히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이쪽에서 일단 중요한 지지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잘 테스트하고 돌아서게 되면 일단 저항대 돌파하고 좀 움직인다 그러면은 한 9,000원대 뭐 10,000원대까지도 한번 좀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쪽도 한번 보면서 요즘 대세는 의료기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미용기가 살아났는데 이쪽도 좀 동참할까. 근데 워낙 신규 상장주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관심은 좀 덜하네요. 네, 그래도 이런 것들 언제든지 변화가 번쩍 나오게 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눈여겨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미용 의료기기 네. 이쪽은 신고가도 쓰고 하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되는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예. 아까 제가 그 시황을 설명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정반대로 오늘 2차전지 쪽은 신저가입니다. 네. 이 우려감들이 시장에서 투자자분들 굉장히 크게 불안함으로 작용될 것 같은데 요 관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차전지 대응.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라고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정말 고생하고 계시고 예. 이제 고통스러운 흐름들이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내려도 너무 내려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1분기 실적도 별 볼 거 없다. 예. 라고 하지만 아마 이럴 때 에코프로 그룹은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네. 뭐 쥐어짜내서 흑자는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 이건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패턴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차전지 쪽에서는 미리는 언급을 드렸었죠. 이게 네. 지금 너무 긍정적으로 볼 때가 아니라 오히려 좀 공매도 재개되게 되면은 높은 밸류에 대해서 여전히 공매도가 그러니까 이전 동안 하락하다 보니까 공매도가 안 들어온다가 아니라 네. 오히려 하락했지만 보여줄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여전히 밸류가 비싸다 그러면 공매도가 시행될 수도 있겠다는 쪽들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이전부터 대차 잔고도 계속 늘어났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공매도가 시행이 돼서 거기까지 주가가 여기까지 밀렸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주가가 만약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 기준으로는 46,000원대가 무너진다. 네. 정말 어렵지만 와, 지금 보여지는 이평선에 그냥 가장 아래로 다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게 이격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거의 뭐 바닥권의 신호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신호가 46,000원대 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도 부분까지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냥 눈 딱 감고 이럴 때는 저점 매수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어려우실 거예요. 그게 그 주가 이렇게 쉽진 하락했고 않다. 예, 갖고 있는 종목이 6만 원대 그래도 아유 싸게 샀다고 생각해서 6만 원대 샀는데 그게 또 4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도 또 30% 하락한다. 이러면 진짜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때 정점일 때 주가에서는 오히려 단기 저점 만들고 좀 돌아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저라면 이제 지금부터는 오히려 추가 하락을 매수로 활용할 기회를 좀 찾아보는 전략들이 좋지 않나.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들어가는 게 낫겠죠. 진짜 바탄 피싱. 예. 그런 쪽 관점 쪽으로 한번 볼만한 자리까지는 들어왔다라는 쪽들인데, 마음, 야, 저런데 진짜 못 사. 안정받고 사야지라는 것보다 정말 정점을 찍었다가 딱 전환되는 모습들까지 본다 그러면 예. 그것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는 트레이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냥 갖고 여기서부터 이제 V자 반등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종목별로도 많이 다르잖아요. 사실 네. 대형주들이 이렇게 신저가들 나오고 있는데 작은 종목들 가운데서는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 종목들도 중간중간 나오고 있고 그렇죠. 종목마다 흐름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뭐 어차피 좀 대형주가 자리를 잡아주기 시작해야 예. 중형주급 종목들도 이제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작은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쪽들은 여전히 자금에 대한 부담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또 그렇고 그래도 그나마 큰 것들이 그다음에 덩치를 가지고 어떻게 실적을 돌리느냐라는 쪽들이 관건인데 하반기는 조절을 갈 것 같아요. 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가장 큰 보릿고개고 네. 거기다 지금 어느 정도 저점대에서는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까지 들어왔다라는 쪽에서 갖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요. 네. 그래도 또 좋은 기회를 한번 그래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기 공략 자리는 역시 아니고 조금 멀리 보고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 자세히 살펴드렸는데요. 오늘 김민수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